부동산 매매 계약했을 때 매수인이 잔금을 줘야 되는 의무와 매도인이 소유권 등기 서류를 교부해 줘야 되는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습니다.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말소 등기 서류를 안 준다,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 안녕하세요, 복덩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공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탁금은 공인중개사들 파트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자료를 발췌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탁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고 보관을 위탁한 걸 보고 공탁이라고 합니다. 공탁의 종류에는 보관 공탁도 있고요, 담보 공탁도 있습니다. 보관 공탁은 남의 물건을 즉시 처분할 수 없을 때 돈이나 유가증권을 소에 맡겨두는 걸, 담보 공탁은 돈이나 유가증권을 소에 맡겨두는 걸. 공탁에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전자로 하셔도 됩니다. 법원에 방문했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신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두부를 작성하면 언제까지 공탁금을 넣으라고 기재를 해서 접수증을 줍니다. 기일되는 날짜에 공탁금을 납입을 하면은 또 영수증을 발급을 해주겠죠. 그렇게 공탁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전자공탁인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건에는 법령상 근거에 의해 관할 공탁소에 공탁의 목적물을 맡김으로써 채무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일정 요건을 갖춰야지 성립이 됩니다. 변제 공탁의 목적인 그 채무가 현존하고 있고 확정된 거라야 돼요.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공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변제기를 정해놓고 금전을 빌린 경우에 비록 그 약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그 공탁을 하고 채무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갑이 사채업자로부터 3개월 뒤에 내가 갚을게요 하고는 사채업자한테 1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연 2% 이자를 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죠. 그랬는데 이분이 한 달 뒤에 1억 원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갑한테 내가 지금 돈을 갚으려고 한다 했더니 나는 이 계약서 썼는 날짜에다가 내가 받을게 하고 이 수령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자 날짜까지 이자를 쳐서 당신한테 이 돈을 줄 거야, 이거를 법원에 가서 공탁을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변제 제공은 계약에서 정한 그 기일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변제기가 8월 말까지다. 그럼 8월 말 전에는 공탁을 해도 되는데 8월 말이 지나서 공탁을 하는 거는 받아들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를 해야 되는 장소는 장소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은 그 채권자 주소지에서 변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 장소에서는 적법한 변제 제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주소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또 채무 금액의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지, 분할 지급, 특약 등 일부 제공이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이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공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제 제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동시이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 급부의 조건을 붙여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도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매매 채무의 지급 확보를 위해서 발행 교부한 약소금 반환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 계약했을 때 매수인이 잔금을 줘야 되는 의무와 매도인이 소유권 등기 서류를 교부해 줘야 되는 것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말소 등기 서류를 안 준다, 안 되잖아요. 이거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 그 다음번에 또 매수인이 잔금을 줘야 되는 의무와 소유권 이외의 가등기, 가압류 이런 권리관계를 일체 말소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시이행 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건저당권 채무 변제와 건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서류의 교부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토지 수용 보상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하는 것도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요. 채무 변제하고 경매 취하 역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역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공탁을 할 수 있는 예를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채권자 주소에 찾아갔는데 이 채권자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 많습니다.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돈을 안 받기 위해가 문을 걸어 잠근다든지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채권자 주소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채권자 주소를 모를 때 그때도 공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채권자가 무능력자일 때, 그러니까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인데도 불구하고 법정 대리인이 없을 때 그때도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을 할 수 있어요. 채권자가 사망을 해가지고 상속이 개시됐는데 그 상속인이 누군지 모를 때, 또 하나의 채권에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률상의 다툼이 있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공치법에 의해 토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토지가 미등기라 가지고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그때도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